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5-2단원 균형 있는 비판, 책임감 있는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면은 글쓴이의 처지와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글쓴이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글이 수필이기 때문이에요. 수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어떤 교훈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글이 바로 수필인데, 그래서 글쓴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글쓴이의 어떤 상황,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글쓴이가 얻은 교훈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뭐 가난하고 좀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 뭐 예를 들면 뭐 김밥을 누가 한 줄 사준 거야, 갑자기. 그럴 경우에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아, 나도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나가던 사람이 김밥을 주면 그건 사실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겪어도 깨닫는 바 또는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글쓴이의 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 글은 이제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이제 쓰신 글인데, 굉장히 좀 몸이 불편하신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암까지 걸리셨어 가지고 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의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써놓은 글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그래서 균형 있는 비판이라는 건 뭐냐?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차별적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 딱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가장 이제 차별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다들 남자와 여자, 남녀 차별 있을 겁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제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 남녀 차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좀 불리한 상황들이 아직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꽤 있고, 그래서 물론 여성분들도 자신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만, 또 남성분들도 그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를, 물론 뭐 남성이 역차별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불리하거나 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좀 없애기 위한 행동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남녀 간의 어떤 성적 갈등,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심화되거나 이랬을 때 결코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남녀 차별에 대한 표현, 특히 뭐 보시면은 이따가 뒤에서 단어를 보겠지만 좀 여성분들이 이렇게 비하되거나 또는 소외되거나 이런 표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종차별,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종차별에 대한 게 덜해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은 황인종이니까. 근데
백인과 흑인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도 유럽이나 서양의 어떤 문화를 자꾸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같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몰라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두고 쓰지 말고, 누가 썼을 때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친구나 뭐 주변의 어른이 뭐 그런 표현을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살색, 뭐 살색깔 옷을 사면 어때?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뭐 갑자기 그건 인종차별적 표현이니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좋지,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또 상대방이 좀 되게 너는 좀 재수없다,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때그때 항상 지적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런 표현들도 그냥 쓰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네. 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약간 뭐 노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런 차별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처지가 어떤지, 어떠한 차별이 이 글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 전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장영인 교수님은 실제로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가끔씩 받곤 하세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간에 계속 암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인간 장영이, 문학선생 장영이로 초점을 맞춰달라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자신이 암투병 중이다, 또는 뭐 뒤에 나오지만 자신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얘기만 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부잣집 외동딸 뭐 이런 여주인공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빠의 재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는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주는 남자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자신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이 장영희 교수님의 이 요청도 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거라면 인터뷰를 하겠다. 근데 또 암 얘기하고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거면 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이 보라색 설명 한번 보자. 자신이 암 환자이고 투병한다는 사실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이거 틀렸어요. 나 암 환자야, 투병 중이야,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만 하는 건 좀 이제 싫어서, 뭐 몇 년간이나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했대. 근데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제목이 신체장애로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자, 신체장애 얘기 또 하고 자신의 삶을 천형이라고 했어요. 천, 여러분들이 아는 천은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일천천이랑 하늘천이랑. 네 천자도 알겠네요. 천은 하늘이에요. 형은, 네, 뭐 형 동생 할 때 형도 형이지만 여기서의 형은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형벌. 그래서 천형 같은 삶이라는 건 뭐냐? 하늘이 내린 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 왜? 장영희 교수님의 삶이 어떻길래?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신체장애도 있고 거기에 암까지 걸리셨으니 이거 완전 천벌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은 천형 같은 삶, 난 불쾌했다 라고 했어. 물론 기자는 사실 천형 같은 삶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인 장영희 교수라고 했으니까 의도 자체는 선의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쾌했대. 왜? 아니, 내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지? 나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교수로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삶이 불행하지 않겠죠? 근데 이 기자는 자기 혼자 그냥 가지는 편견이야.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암투병까지 했으니 삶이 불행하고 벌받는 것 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천형 같은 삶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극적으로 보일 거야. 이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맞다. 나는 1급 신체장애인의 암투병까지 한다. 여기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장 교수님은 한 번도 자기 삶이 천형이라고 벌받는 삶인 것 같다고 불행하다고 여긴 적은 없대요. 사람들은 신체장애가 있다면 너무나 끔찍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여기서 이 없으면 이라는 건 남들과는 몸이 좀 다른 거, 남들의 그 신체적인 것과 똑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 조금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러나 잇몸으로 산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럭저럭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난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자, 본인이 이제 목발이 필요하다는 건 다리와 관련된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누군가가 내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장애인 교수를 언급했을 때가 돼야 아, 나 장애인이었지 하고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난 장애인이야, 난 불행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때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종종 까먹을 때도 있다는 거. 자, 그 뒤에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오는데, 우선 그 전에 기자는 장애인이나 또는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편견에서의 견자는 이제 볼 견자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편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편중되다 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라는 걸 편중되다 라고 해요. 그래서 편견은 한쪽에 치우친 시선이라는 뜻인데, 이게 대상의 다양한 면을 다 바라보며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따라서 이 편견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기자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불행해,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나 뭐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이면 도와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편견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약간 오히려 그게 불쾌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내가 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그걸 풀어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야? 와, 나 대신 문제를 풀어주다니 정말 고맙네. 이런 게 아니라 어씨 나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왜 약간 나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똑같아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걸 굳이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고맙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약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보라색 금색 글씨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자,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건 신체적 불편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회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많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야 돼요. 근데 장애인들은 그러지 못해 라는 생각. 아니 솔직히 그게 틀리지만은 않은 건 뭐 1시간에 뭐 예를 들면 축구공을 500개 만들면 500개를 팔 수 있는데 손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나 눈이 불편하거나 뭐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1시간에 100개밖에 못 만든다고 치자. 그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축구공을 만들 때만 그런 거지 다른 일에서는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신체 장애인은 생산적 발전에 무조건 장애 요소야 라고 여기는 이 사회의 어떤 시선이나 규정이 그것이 결국은 장애인들을 더 뭐랄까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라는 건 말하자면 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뭘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애인은 못할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위축이 되거나 또는 장애인이 9번 잘해도 한 번 못했을 때 그걸 보면서 거봐 장애인이니까 못한다고 했지 라는 식의 생각들만 계속 쌓아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이 교수님이 말하는 글쓴이가 말하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영어 속담에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말 잘 보세요.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라는 말에는 너는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글쓴이가. 그러면서 자신의 축복은 첫째 인간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보며 나는 인간이다 라는 것에 감사한다는 말을 해요. 둘째, 좋은 사람이 있다. 네, 이것도 근데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걸 재물복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복의 종류가 있는데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으로 취급을 해요. 인복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수입을 만들면서 또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아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직업을 어떤 걸 할지 고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지력과 양심, 양심이라는 게 뭐 좁은 의미로 이제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넓은 의미로는 어진 마음 또는 올바른 마음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파할 때 본인도 슬퍼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어질다라는 게 이제 올바르다나 또는 뭐 도덕적이다 이 정도의 뜻인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지식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안하무인, 이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안하무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씨가 못 돼서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걸 좋아하는, 또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런 다양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연 같은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고,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걸 크게 둘로 정리해 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 그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장애인 중에 하나인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불행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쓴이 자신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심 내용으로서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신문지 밥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신문지 밥상이라는 거 뭐냐 봅시다. 덜어 신문지 깔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시예요, 시. 어머니, 우리 어머니 꼭 밥상 펴라, 여기 밥상 펴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며 궁시렁 하는데요. 자, 신문지는 사실 밥상이 아니죠. 신문지 펴라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밥상 펴라 라고 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신문지를 신문지로 깔면 신문지 깔고 밥 먹는 거고, 신문지를 밥상으로 펴면 밥상 차려 밥 먹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만 나타내지 말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따뜻한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고는 해방 후 소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최종 학력이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말씀 철학. 그러면서 이제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지혜, 삶의 지혜가 있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한번 배웠다라는 걸 이 시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제 주제로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말씀 철학에 해당하는 요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표현법과 관련해서도 알아둬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 보면은 첫째, 궁시렁궁시렁은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탐탁하지 않은 것을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 하듯 이렇게 드러내는 소리, 그걸 궁시렁궁시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의성어가 되겠고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를 신문지로, 신문지를 밥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꾸법이 쓰이죠. 그 뒤에 따뜻한 말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여기서도 대꾸법이 쓰이고요. 그래서 대꾸법 비슷한 구절을 두 번씩 이렇게 두 번 또는 뭐 이렇게 짝지어서 제시하는 표현법이 쓰였다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쇄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연쇄법은 대꾸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연쇄법은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뭐 이거 동요 불렀었죠. 그 모 가수가 부른 가요 말고요. 자, 이 동요에서 앞에서 말하는 빨개를 바로 뒤에서 빨가면 사과,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사과를 바로 뒤에서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런 걸 연쇄법이라고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연쇄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어지다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데, 문학에서의 연쇄라는 말은요, 표현법에서의 연쇄라는 말은 앞에 말의 끝부분을 뒤에 문장이나 뒤에 구절에서 이어서 봤다라는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법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은 여기까지 볼 수 있겠고요. 아래에 있는 분석 암기, 내신 암기죠. 내신 암기 부분 잘 봐주시고, 여기에 차별적 표현들 나와요. 자, 여기서 뭐 한 3개 정도만 보기로 할까요? 살색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학부형이라는 말 꽤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부는 아비 부자고 형은 형이라는 의미의 형자예요. 그래서 학부모로 바뀌었어요. 왜냐? 학부형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부나 형보다는 어머니께서, 모가 관여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 근데 학부형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어머니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학부모로 이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모를 수 있는데, 노인정과 경로당,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노인정은 노인에 대한, 늙은이라는 표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르신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의 경로, 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경자가 공경하다 할 때 경자예요. 그 다음에 결손가정, 오랫동안 쓰인 표현인데, 이 결손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자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인식 자체도 그렇고, 또 이혼율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 꽤 흔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언어를 순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풀 문제는 2번입니다. 첫 번째로 풀 문제인 2번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윗글이라는 게 바로 이 장영희 교수님의 글이에요. 올바른 거를 찾아봅시다. 올바른 건 어떤 거냐? 1번, 장애인에 대한 기자의 편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게 반박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박이 드러나는 부분을 딱 표시를 해보자면은 여기에요.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기자가 천영이라고 표현했지만 한 번도 천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은 6번 볼까요? 6번은 이렇게 막 본문에 밑줄이나 빈칸이 많죠. 네, 뭐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6번에서 가마에 들어갈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답은 1번인데 가를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을 복사해서 가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나는 1급 신체장애인이고 암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때요? 1급 신체장애인이라는 거하고 좀 안 맞는데? 자, 이 부분에는 몸이 불편하고 병에 걸렸지만 불행하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신체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앞에 나오는 1급 신체장애인이고 라는 말과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지적 능력이나 감성적 능력 등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맞겠죠. 자, 다음으로는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5번 문제는 나에 대한 설명인데, 나가 바로 이 신문지밥상이라고 하는 시를 말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냐? 마침 밑줄이 쳐져 버렸네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3번. 화자는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낸다. 이게 참 애매하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위에 작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머니가 신문지를, 아니 밥상 펴라 라고 말씀을 하신대. 그때 화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며 궁시렁궁시렁 하는데요 라고 해. 자, 궁시렁궁시렁, 이게 엄마 신문지가 왜 밥상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의문 표현 아니죠. 분명히 다르죠, 둘이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라리 어머니의 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말하고 싶으면 탐탁치 않게 여긴다 또는 이상하다고 여긴다 정도의 뜻이, 정도의 말이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고, 의문을 표현한다 라는 말은 네,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5번이 아니죠. 답은 3번,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